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시간입니다. 먼저 교과서 준비하고요. 64페이지를 펼게요. 자, 64페이지 펴면 1번 잘 듣고 두 사람의 취미를 써봅시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듣기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두 사람의 취미를 알아보는 건가 봐요. 1번 스즈키, 2번 야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스즈키와 야마다의 취미를 듣고 써보는 겁니다. 여기 힌트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머니를 보니까 바이올린, 야구, 영화, 지도랑 배낭 보니까 여행과 관련된 것 같아요. 취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번씩 듣고 배운 단어들이거든요. 잘 듣고 빈칸에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웬만하면 일본어로 한번 써봅시다. 자, 들어봅시다. 鈴木さんの趣味は何ですか？旅行です。そうですか。山田さんは私の趣味は野球です。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는데 혹시 들렸어요, 여러분? 각자의 취미가? 한번 대화를 같이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즈키의 취미는 鈴木さんの趣味は何ですか？ 스즈키さんの 趣味は何ですか? 어떻게 해석이 되죠, 여러분? 스즈키 씨의 취미란 뜻이었습니다. 취미는 난ですか?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旅行です。 旅行です. 여러분, 旅行는 무슨 뜻이었다? 여행이었다. 여행. 旅行, 여행이었어요. そうですか。 そうですか. 스즈키의 취미를 들은 사람이 そうですか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이 そうですか는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됐었을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라는 뜻이었어요. 山田さんは 이번에는 야마다상와 야마다 씨는요. 야마다 씨는 하고 되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야마다가 私の趣味は野球です。 와타시노 슈미와 야키우 데스. 와타시노 슈미. 나의 취미라고 해석이 되겠죠. 와타시노 슈미와 나의 취미는 야키우 데스. 뭐래요? 야구래요, 야구. 야키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스즈키의 취미는 여행, 료코를 쓰시면 되고 야마다의 취미는 야키우, 야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료코, 야키우 여러분이 쓰신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두 단어는 둘 다 이제 장음이 들어간 단어인데 우선 료코 같은 경우엔 보면은 료가 짧아요, 여러분. 그죠? 여행인데 료코가 아니라 료로 짧게 끝납니다. 료코 뒤에 코, 우 부분에 장음이 오기 때문에 앞에 료는 짧고 코를 길게 발음한다 라는 점에 유의를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행, 료코, 여행. 그 다음 야구는요. 야 한 글자에 q, 우 여기 장음이 와요. q, 유 다음에 오는 우도 장음이 되잖아요. 유가 우단에 들어가니까 그죠? 자, 따라서 발음은 야규, 큐가 길어요. 야구란 뜻입니다. 자, 잘 익혀두도록 합니다. 써두시고 그 다음 다시 6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2번은 이전 그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원격 강의에서 한번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분이 필기했는지 학교 나왔을 때 검사한 페이지가 바로 이 2번입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이 2번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았죠? 잘 복습해 두세요.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보세요, 여러분.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는 게 아니라 한번 써볼게요. 1번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인사말이 나왔어요. 어떤 표현이냐? お邪魔します。 다시 한번 お邪魔します。 오자마시마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오자마시마스.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집에 왔어요. 그쵸? 지금 신발장에 서 있는데요. 집에 방문해서 이제 신발장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지금 놀러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통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お邪魔します。 예요. 오자마시마스. 이 오자마시마스 밑에다가 실례합니다 라고 써둘게요. 실례합니다. 이 밑에다가 해석을 써둘게요. 실례합니다.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자마시마스는 다른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할 때 쓰는 인사말이다. 방문하고 나올 때에는 오자마시마시다 라고 한다. 아무 말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무례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남의 집에 갔는데 또는 사무실 등을 갔는데 아무런 인사 없이 벌떡 무턱대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예의가 없는 짓이죠. 그죠? 그때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꼭 합니다. 그때 하는 인사말이 뭐라고요? お邪魔します。 오자마시마스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냐면요. 사실 이 자마라는 뜻이 뭐냐? 방해하다란 뜻입니다. 방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방해하게 됐다. 너무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담은 인사말이 바로 이 오자마시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는 적당히 마땅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도록 합니다. 알았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시 중요한 건 남의 집에 방문할 때 또는 사무실을 방문할 때 쓰는 인사말이 무엇이다? お邪魔します。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오자마시마스,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집에 와서 실례합니다 라는 친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니까 2번이랑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지금 보니까 의자를 양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젊은 남성이 여기 어르신께 뭐라고 하고 있는가? こちらへどうぞ。 다시 こちらへどうぞ。 고찌라에 넣어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답을 공개해드렸어요. 고찌라에 넣어줘.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다? 도조입니다. 도조. 우리 도조는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표현인데 어떤 상황에 쓰는 것이었냐? 남에게 권유를 하거나 허가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왼쪽 상황에서 실례합니다 라고 했던 친구에게 도조라는 것은, 도조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두 팔을 내뻗으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 집 안을. 그치?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2번은 지금 어떤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자를 가리키면서 넣어줘 라고 했죠. 그쵸. 앉아라. 앉으세요 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석을 써둡시다, 여러분. 이 도조는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된다? 들어와, 들어오세요 라고 해석이 되고요. 들어오세요 써둡니다. 그리고 2번 이 도조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앉으세요 라고 해석이 된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그러면 こちらへどうぞ。 이때 이 고찌라의 넣어서는 정확하게 전체 다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될까, 여러분? 자, 고찌라라는 말 우리 공부했었어요. 고찌라. 고찌라 이거 별표 치시고요. 고찌라 언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게요? 어디서 공부했냐면 한참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자기소개를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여러분. 이과의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이과에서 정리하기 페이지. 50페이지거든요. 50페이지에 2번 한번 보세요. 50페이지에 2번. 50페이지에 2번. 자, 여기서 타인을 소개하는 표현을 배웠었는데 자, A가 다나카상 고치라와 김유라상 데스 했었을 때 다나카씨 고치라와 이쪽은 이란 표현으로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이쪽은 김유라씨예요. 해서 김유라가 はじめまして、キム・ユラです。韓国から来ました。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죠. 자기소개를 들은 그러니까 김유라를 소개받은 타나카가 이렇게 자기를 또 말합니다. 田中です。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 아까
고찌라라는 표현이 지금 이 위에서는 고찌라와 해서 이쪽은 김유라 씨예요. 김유라를 가리키면서 이쪽은 이라는 표현으로 썼던 고찌라에 비해 이 아래쪽에 다나카 데스 고찌라코소 했을 때 이 고찌라코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 이쪽이야말로 즉 저야말로 라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필기 열심히 한 친구들은 여기 기록해 놨을 거예요.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코찌라는 김유라를 가리키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고찌라코소 저야말로의 이 고찌라는 다나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 제가 그때도 강조를 했었어요. 이 코찌라는 원래 이쪽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 그렇지만 각각이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지고 고찌라코소라는 표현은 저야말로, 나야말로 자기소개를 먼저 받았을 때 이제 정중한 표현으로 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우리 의자를 양보하는 페이지로 오시면 몇 페이지냐? 64페이지 돌아오세요. 64페이지 오시면 이 こちらへどうぞ。 이때의 꽃지라는 이쪽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꽃지라는 원래 이쪽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이쪽, 그 다음이 해에는, 조사 해에는 발음할 때 에로 하며 어떻게 해석으로 한다고 했다? 뭐뭐으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쪽으로 앉으세요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코찌라라는 것은 이쪽이라는 뜻이었다. 이쪽. 그쵸? 그 다음 고찌라에 발음 선생님이 방금 에라고 했어요. 그치만 글씨는 해예요. 이런 애는 조사로 쓰이는 경우이며 조사해 발음은 에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뭐로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재차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도조 앉으세요 라는 뜻이 된다고요. 따라서 이때의 꽃지라는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의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의자로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따라서 아까도 꽃지라가 나왔지만 이때의 꽃지라도 각각이 다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쵸? 꽃지라의 뜻은 기본적인 뜻은 뭐다? 이쪽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타인을 소개할 때도 쓰이고 저야말로 하면서 나를 가리킬 때도 쓰이고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자리를 양보받은 어르신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라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どうぞ。 도저 였으며 이때는 각각 들어오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여기는 앉으라고 권유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도저는 권유하는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만능 표현이다. 또 권유뿐만이 아니라 허가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죠? 허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물건을 빌려달라고 할 때 갑자기 샤프를 빌려달래. 그래서 내가 샤프를 주면서 하이 도저 라고 하면 샤프 여기 있어 써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누가 화장실을 갔다 오겠대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도저 라고 하면 그래 다녀와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죠. 누가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프대. 선생님 저 보건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도저 다녀오세요 라고 허가를 해주는 거죠. 이 도저는 권유와 허가 두 가지 상황에서는 언제든 쓰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64쪽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64쪽을 봤는데 한바닥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요. 그쵸?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할 때 쓰는 말 뭐라고 했죠, 여러분? お邪魔します。お邪魔します。 라고 했습니다. 오자마시마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 고찌라라는 표현에 별표를 쳤어요. 고찌라는 또 설명합니다. 원래는 무슨 뜻?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고찌라 원래 가진 뜻은 뭐다? 이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찌라는 이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쪽은 누구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고찌라와 누구누구 데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자기소개를 할 때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썼다고요? 고찌라코소
거치라코소 저야말로 도저 요로시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 정말 방향을 나타내는 원래의 뜻과 가장 비슷한 고치라라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65페이지로 가실 건데요. 여기는 우리가 배웠던 표현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요일 읽기랑 시간 읽기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쓱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쭉 들어볼게요. 日曜日、月曜日、火曜日、水曜日、木曜日、金曜日、土曜日、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표현은 일요일과 월요일이다. 일요일은 日曜日、 니치요비, 월요일은 月曜日、 게츠요비. 나머지 요일은 외우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쵸? 화요일, 카요비, 수요일, 스이요비, 목요일, 목요비, 금요일, 김요비, 토요일, 노요비였습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라는 질문은 何曜日、 나요비 데스까?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시간 읽기. 시간 읽기 너무 쉽다. 시간의 시는 일본어로 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1시, 2시, 2시, 2시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하게 읽히는 게 4시, 7시, 9시였어요. 4시는 4時、 요지, 7시는 7時、 시지, 9시는 9時、 크지였습니다. 7시는 나나지가 아니라 시지로 읽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 우리가 분 표현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분 표현. 교과서 몇 페이지였다? 166인가 167인가 그래요, 여러분. 잠깐만 한번 가보자. 166. 8인가 봅니다. 168이네요. 168페이지에 이렇게 시간하고 분 읽기 우리 여러 번 연습했어요.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세요. 분 읽기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훈인지 뿐인지 각각을 잘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원래 65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3번부터 볼게요. 뭐뭐카라 뭐뭐마데, 뭐뭐부터 뭐뭐까지 시작점과 종결점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카라는 명사에 연결되어 뭐뭐부터 뭐뭐에서, 마데는 뭐뭐까지라는 뜻을 나타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면 서울카라 부산마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예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목요일은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들어봅시다. 木曜日は9時から5時までです。木曜日は9時から5時までです。 표현들이 이제 귀에 쏙쏙 들리죠? 자, 그 다음 연습은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말로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연습은 일본어로 뭐라고 했다? 렌슈라고 했습니다. 렌슈. 자, 그럼 연습은 어떻게 얘기해요? 연습은 렌슈와 4시부터 요지까라가 되겠죠. 요지까라. 그 다음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입니다. 6시 마데 데스. 6시까지니까 6시 마데 데스가 되겠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4번 봅시다. バンド部へぜひどうぞ。 다시 バンド部へぜひどうぞ。 반도브, 밴드부란 뜻이었습니다. 부, 우리처럼 동아리명 뒤에 무슨 부 붙이는 것처럼 일본도 부 똑같이 붙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반도부에 지금 또 얘도 조사로 쓰인 거 여러분 이제 알겠죠? 발음이 애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뭐뭐으로 또는 뭐뭐에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반도부에 밴드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히라는 건 꼭이라는 표현이었고요. 너저 권유할 때 쓰는 표현 오세요. 이 경우엔 오세요겠네요. 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권유할 때 쓴다. 자, 1번
こちらへどうぞ。 방금 배운 표현이었어요. 고찌라에 도zo. 이쪽에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가 되는 거고요. これどうぞ 고래 넣어서 고래는 이것이란 뜻이었어요. 자, 물건을 주면서 넣어서라고 하면 보통 받으세요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도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이다. 자, 그 다음 5번의 요라는 거는 5번의 요는 그냥 데스라고 뭐뭐입니다 라고만 끝낼 수 있지만 데스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거나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느낌이 더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어떤 표현으로 공부했냐면 はるたくんとクリスくん、まだ 하르타君또 크리스君마다 아직이야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었는데 얘네 아직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다음 순서야 라고 이 친구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次だよ。 이다요 묘를 붙여서 이렇게 모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여러분.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65페이지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 범위라고. 65페이지 시험 범위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뒷페이지에서 봤던 116쪽 가볼게요. 여기 기억나세요? 가족 코칭 했을 때 추가로 배웠던 표현이에요. 167 별표 치시고 167 별표 치시고 그리고 168쪽도 별표 칩니다. 67, 68. 아까 교과서 65페이지와 더불어 여기 67페이지와 68페이지까지가 우리의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 알았죠?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정리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수업부터는 제가 문제지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인쇄가 되면은 좀 좋겠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제 컴퓨터로 확인하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학교 나왔을 때는 그걸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한번 풀어보셔야겠죠. 문제는 제가 중간고사와 좀 유사한 문제로 여러분의 실력을 좀 확인해 보고자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1과부터 3과까지 우리가 시험 범위인데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고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시간을 드릴 때 그때 일본어는 마무리를 짓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풀도록 합니다. 알았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는 친구들은 뭐 카톡이라든지 자유롭게 전화하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